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손정민 살해사건 16번째. 경찰 5일간 손정민 시신 불법 점유.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에야 깨우쳤는지 참 나 자신도 의아스럽습니다. 사실은요, 경찰이 손정민의 시신을 4월 25일 날 새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4월 30일 날 인양하는 척하는 인양쇼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닷새 동안 공식적으로는 경찰은 손정민 실종이라고 그랬죠. 손정민 실종이라고, 손정민을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손정민 시신을 경찰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 가지고 있었을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죠? 경찰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잖아요. 왜 이런 일을 경찰이 했을까? 그 문제를 풀면은 이 사건의 전모가 거의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이 5일간 손정민 시신을 불법 점유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요 스타튜브에서 올린 영상인데요. 영상에 보면은 여기에 손정민 시신을 한 사람이 끌어 올리고 있죠. 끌어 올리고 있는데 이 배가 무슨 배인지 사실은 잘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보통 한강경찰대 배는요, 태극기를 달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경찰기도 달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한강경찰대라는 그 이름도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폴리스라고도 붙이고 다니고, 그 다음에 배의 번호, 고유번호 102번, 이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는 이 번호도 붙이고 다니고. 근데요, 이 모든 표시들을 거의 싹 지워버립니다. 배 모양을 아예 바꿀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한강경찰대라는 이 글씨도 요 아래 그 진짜 한강경찰대 평상시의 모습 보면은 글씨가 선명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도저히 멀리서 봐서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습니다. 경찰이 왜 이런 배로 만들어 가지고 배를 왜 저렇게 변조해 가지고 태극기도 띄고 경찰기도 띄고 그런 모습으로 손정민을 인양했을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한강경찰대가요, 배를 유령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저게 어디서 온 어떤 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 배가 시신 인양 쇼를 합니다. 요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시신 인양 쇼를 한대요. 쇼의 백미는 뭐냐 하면은 시신을 인양하는 배와 진짜 시신을 운반하는 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인양하는 거는 실제로 시신을 인양하는 게 아니겠죠. 마네킹이든지 여하튼 가짜 모형을 인양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범죄 집단이 하는 사기잖아요. 정말 그 조직 사기잖아. 조직 사기. 아니, 한 국가의 경찰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왜 저 모양이 되었을까?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사태이거든요. 왜 그래 되었을까? 우선 저 시신 인양 쇼를 인양하는 모습을 좀 더 제대로 지켜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게 경찰배가 시신을 인양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유령선이 출동해가지고 시신을 인양하는 쇼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요, 사망 5일 후에 한강에서 시신이 인양됩니다. 5일, 이거 딱 기억해 두세요. 인양 지점은요, 시신이 발견된 지점, 경찰 발표로 최초 입수 지점과 가깝다고 그래요. 아니, 최초 입수 지점을 어떻게 알아요, 경찰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알면서 왜 5일 동안 찾지도 못해요. 근데 더 가관인 거는, 더 놀라운 기적적인, 우리나라 경찰은 기적을 너무나 매일 한 서너 건씩 일으켜요. 서너 건씩 일으킨데,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한강 5일 전에 빠졌던 그 익사한 손정민의 시신이 5일 후에 어디로 떠돌아다니는지도 모르지만 떠돌아다니다가 그 자리에 딱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확률 0%입니다.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경찰이 참 그냥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발견할 때 목격자가 있어요. 박정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증언한 거에 따르면 점이 두 개가 저 강 북쪽에서부터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병행해서 이동을 하더래요. 그 인양 지점, 그 발견 지점까지. 그건 뭡니까? 누군가 가져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손정민으로 이제 알고 오토가 찾아내죠. 그렇죠. 그래서 저 위쪽에서 온 게 뭘까? 한 사람이 잠수부인 건 틀림없겠죠. 그 다음에 손정민 시신 역할을 하는 마네킹을 끌고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막 기적적인 일들이 막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니까. 그 다음에 또 발견 지점과 인양 지점이 엄청난 차이가 나요. 보세요. 발견 지점은요, 요 수상택시 승강장 오른쪽에서 발견이 되는데, 인양은 보세요. 이 수상택시 승강장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왼쪽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인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시신이 5일 동안 돌아다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요 잠시 사이에 시신이, 그죠? 발견할 때는 저 오른쪽에서 발견하고, 인양할 때는 왼쪽에서 인양하고. 참, 경찰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양한 게 쇼다, 이건 유튜버 하면 되겠지가 사실상 거의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밝혀놓은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인양 쇼를 한 건데요, 이 한 사람이서 손정민 시신을 인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그죠? 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물을 먹으면은 무게가 엄청나게 나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물에 5일간 있었던 시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크기도 엄청 클 뿐만 아니라 또 무게도 엄청나게 나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익사체를 끌어올린 데는 최소 4사람이 동원돼야 된대요. 협력을 해야 끌어올릴 수가 있대요. 인양을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더구나 배에 또 걸쳐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배에 걸치면 저 힘이 훨씬 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힘을 안 들이고 끌어올리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슨 그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진짜라면은. 그러면 저 사람이 그렇다는 증명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시신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어떤 마네킹 같은 모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인양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척의 배가 협동작전을 펴고 있더라. 보니까 어떻게 협동작전을 폈냐. 배 하나는요, 인양선이에요. 인양선. 요 위에 있는 게 요 인양선인데 모터가 하나 달렸고 그 다음에 이 무슨 계양대 비슷한 거는 이 2개가 달렸어요. 보통 여기에 태극기와 뭘 답니까? 경찰기를 달죠. 그죠? 근데 오늘은 전혀 안 달려 있죠. 근데 시신을 이거는 인양할 때 배인데 시신을 내릴 때 배는 보니까 이건 시신 운반선이죠. 그죠? 운반선은 이때 여기는 또 모터가 2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깃발 그 쇠꼬쟁이는 쇠기둥은 하나예요. 전혀 다른 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인양선은 진짜 인양하는 배가 아닙니다. 인양쇼를 하는 배입니다. 그렇죠? 이 배는 모터가 하나 달린 배고 모형을 끌어올리면서 인양쇼를 한 배다. 그러면 진짜 시신은 어디 있느냐? 모터가 2개 달린 배에 이미 실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신을 실어가지고 운반해가지고 내리는 역할을 이 배가 맡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1억 분의 1 이런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배를 2배가 몰고 가다가 중간에 딱 도킹을 해가지고 시신을 인양선에서 운반선으로 옮겨 실었을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다 보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인 적이 없거든요. 우선 도킹을 해야 배끼리 도킹을 해야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인양선과 운반선이 다르고 시신을 옮겨 실은 일은 없었다는 걸 일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시신을 건지기는 강남에서 건져가지고 건지는 척 해가지고 그죠? 인양쇼는 강남에서 하고 시신을 운반해가지고 내리는 거는 강북 선착장에 내립니다. 왜 강 반대편에 내렸을까? 이쪽에 내리면 2대가 그렇게 작업을 하는 척 하기 어렵겠죠. 아니 바로 뭡니까
시신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 배에서 내려야 되겠죠. 그런 사기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배가 같이 강북 쪽으로 맞은편으로 가가지고 맞은편 선착장으로 가가지고 시신을 내리면 그런 속임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를 치려고 배 두 대를 동원했다. 그 다음에 강남에서 인양하는 척 해가지고 강북에서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참 기가 차죠. 뭐. 아니 한국 최고의 사기당 같죠. 아니 저런 사기당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이건요 중국 경찰도 저런 짓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북한 경찰도 저런 짓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스타튜브에서는요 요 사건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유령선 마네킹 인양 사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 정말 뭐 입에 쫙 들어붙는 네이밍이죠. 보세요. 한강경찰대 배를 유령선으로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그죠? 태극기도 없고 경찰기도 없고 번호 인식 번호도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 여기 폴리스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정체불명 단체처럼 보여놨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유령선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시신을 이래 끌어올릴 수는 없으니까 이건 불가능하니까 이건 시신 모형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거는 모형을 쉽게 이제 표현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 모형을 마네킹이 그 사람 모형을 마네킹이라고 그러니까 마네킹 인양 사건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아 정말 딱 적절한 명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유령선을 보면은요 참 기가 차죠. 이 아래 비하고 딱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강경찰대에서도 그죠 인양쇼가 범죄 행위라는 걸 경찰의 조직 범죄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는 사람들도 그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이 짓을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위에서 시키니까. 정말 목모이 포도청이라서 하지. 저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차마 한강경찰대라고 이름 붙이고 배 번호까지 달고 태극기 달고 경찰기 달고는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뭐로 만들었다? 유령선으로 변조한 겁니다. 자, 이 인양쇼가 그죠? 많은 걸 얘기해줘요. 천기 누설이 아니라 요즘 천기가 어디 있어요? 천기는 없어요. 일기예보가 천기예요. 요즘은 천기는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 한국에서 최고의 기밀은 뭐냐면 청와대 기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청와대 기밀을 사실은 저 인양쇼가 청와대의 기밀을 누설해버린 겁니다. 아예 까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때까지 몰랐을까? 그걸 좀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인양쇼는요, 두 척의 유령선이 나타나죠. 그죠? 이건 뭐냐면, 한강경찰대가 차마 이름표까지 달고, 그죠? 자기 모자에 번호까지 달고, 이래가지고는 범죄를 저질 수 없겠죠. 그래가지고 옷 싹 갈아입고, 복면 쓰고,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복면선 한강경찰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배 두 척 중에요. 한 척인 운반선에다가 손정민 시신을 딱 실어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배 인양선에는 사는 선은 강남에서 인양 쇼를 합니다. 마네킹을 끌어올리면서 마치 손정민 시신을 끌어올린 듯 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쇼를 하고는 이게 그 자리에서 시신을 내리면 바로 들키니까 맞은편으로 배 두 개가 쫙 같이 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강북에 가가지고 운반선에 있던 시신을 내려가지고 손정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놀랍죠? 정말 세계적인 그 사기단, 세계 최고의 사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양쇼의 역설. 근데 인양쇼가요, 경찰만 똑똑한 게 아니고 한국의 유튜버들도 제법이에요. 제법 똑똑해요. 바보 아니에요. 개돼지 아니에요. 인양쇼에 쇼를 했는데 그러면 다 속을 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인양쇼 때문에 모든 게 거의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뭐가 첫째로 들통이 나냐 하면 익사쇼가 익사했다고 주장했죠. 그죠? 그게 가짜로 들통이 납니다. 왜 가짜로 들통이 났냐? 익사했다는 손정민의 시신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익사한 사람의 시신이 아니에요. 절대로 저런 그 손정민 시신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익사했다면은. 그러니까 시신을 떡 놓으면서 익사다 하는 거는 그죠?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그 짓을 한 겁니다. 어떻게? 얼굴이 깨끗해요. 아니 5일 동안 물에 팅팅 부른 얼굴이 깨끗하다? 그 말이 안 되죠. 우리 있잖아요. 그죠? 저기 목욕탕에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뜨뜻한 물에 있다 나와도 그죠? 손이 부어요. 손이 팅팅 불어요. 아니 30분만 들어앉아 있어도 그런데 5일을 있었는데 얼굴이 깨끗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경찰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얼굴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2시 18분 사진에 오른쪽 뺨에 상처가 있고 피가 고여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이 시신을 어떻게 처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이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요. 좌열창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처에서 피가 나더래요. 아니 닷새 동안 있었던 물속에 있었던 시신 상처가 있는 피가 흘러나오는 상처를 가진 사람이 익사해가지고 닷새 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의사한테 하면 되겠죠.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의사협회 회장인가 그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담당하는 말 잘못 들었겠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피가 나온다는 것은 빼박 익사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양쇼의 역설, 인양쇼가 어떻게 설계됐냐면요. 인양쇼는 인양하기 전부터 4월 30일 훨씬 이전부터 있잖아요. 경찰이 시나리오를 짰어요.
그 시나리오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은 익사 시나리오입니다. 그 익사 시나리오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은 인양쇼입니다. 물에 죽은 사람을 인양하는 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익사설의 하이라이트인 인양쇼를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손정민은 절대 익사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익사쇼의 역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 그죠? 자기의 사기는 다 속을 넘어간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사기범 하나도 안 잡히게. 인양쇼를 해가지고 인양쇼를 했는데요. 인양쇼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 경찰이 유령성 가지고 시신놀이를 하네. 저쪽 배에 실어놔놓고 이쪽 배에서 끌어올리는 척하고, 강남에서 그 인양하는 척 해놔놓고 강북에 갔다 내리고 완전히 시체 갖고 노는 겁니다, 경찰이. 자, 이걸 우리가 시체 가지고 논다고만 생각했지, 경찰이 시신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걸 제대로 생각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시신을 가지고 있어야 시신놀이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이 시신을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을까? 이건 뻔하죠. 4월 25일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5일 동안 시신을 불법 점유하는 집단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찰이 저렇게 형편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경찰이 아무리 형편없다 하더라도 저런 존재로까지 우리 생각 전혀 안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있잖아. 눈에 뻔히 보이는 사기를 치고. 그거요, 경찰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요, 최고 권력이 요구하는 걸 경찰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을 잘 들어보면 청와대의 기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경찰을 누르고 있는 게 청와대니까. 경찰에 대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청와대니까. 자,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요, 청와대가 공포의 권력, 더 나아가선 죽음을 부르는 권력이 되었어요. 아니,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살을 당합니다. 아니, 노회찬이 자살을 당했다. 이거는 100% 자살당한 겁니다. 그리고 100% 정권에 의해서 자살당한 겁니다. 박원순은 100%까지는 제가 확신 못하겠습니다만 자살당한 건 100%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때 이 부정선거를 말하자면 조정하고 여하튼 운영했던 백원우 특감반이 있어요. 그 백원우 특감반에 이 수사관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자살한
곳에 자살해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제가 그걸 쭉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 절대 자살 아니에요. 이 사람 자살한 거 아니에요. 자살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윤미향 사무장도 자살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요. 정권 범죄 수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윤석열과 한국 검찰이 보여주죠. 아니, 수사권을 확 줄이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권은 절대로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공수처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도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정권을 수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수사권을 거의 박탈하다시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사권을 경찰에 줘버려요. 수사 종결권을 6가지 뭐 중대 범죄 이외에는요, 경찰에 수사권을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경찰이야 청와대에서 한마디만 하면 다 그대로 따라가요. 아무 권위 없어요. 멋대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사냥개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수사는 일체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위협이 되는 존재, 자기들이 죽이고 싶은 사람 존재에 대해서는 말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적인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그런 거예요. 윤석열 장모에 대한 수사, 뭐 부인에 대한 수사, 이게 전부 그런 수사예요. 지금 이 나라는요, 무시무시한 국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윤미향이 뭔지, 윤미향 재판 판사도요, 급사를 했잖아요. 저것도 정말 의심스러워요. 밥 먹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천대엽 대법관, 이 사람이 요즘 부정선거 재판을 하고 있는데 4.15 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부정선거 시비가 걸리니까 아예 투표지를 인쇄를 다시 해가지고 완전히 투표지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안 되는 투표 용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 용지에 비례대표 투표 그 내용이 또 겹쳐 나오는, 그건 또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나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투표 용지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리고 뭐 여하튼 말이 안 되는, 전부 거의 다 앱슨으로 프린터 한 게 아니고 인쇄기로 인쇄해서 투입한 배춧잎 투표지가, 인쇄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나와도, 그러니까 투표지 바꿔치기 한 게 확인이 돼도 무조건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한국의 대법관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도, 물론 이 사람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들이 느끼는 공포감 엄청나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러냐?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빨강이 나라, 소중공 국가로 가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세계가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의 권력이, 공포의 청와대가 경찰에 요구를 한 겁니다. 뭘 요구했냐?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사건을 변조해라, 바꿔라. 이거 마약 살인 사건 아니야. 뭐로 바꿔치기 해라? 한강공원 사고사로 바꿔치라. 손정미가 술 먹고
손정미가 여하튼 사고로 죽은 거야. 그렇게 바꿔. 왜? 이 사건이 제대로 드러날 경우에는 정권이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주범을 비호해라. 이 주범이 밝혀지면 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 주범이 누구냐? 흰옷 입은 합석자 B다. 그 사람 비호해라. 이게 청와대가 경찰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요구를요, 경찰은요, 꼼짝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목숨 걸면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경찰 중에 목숨 걸 사람이 몇 사람 될까? 한 사람 되기도 어렵겠죠. 경찰이 뭐예요? 강남경찰서에서 뭡니까? 버닝썬 수사하려고 하다가 이준뭔가 하는 이 경찰이 죽은 거 봤죠? 그렇게 개죽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기를 가지면 개죽음 당할 수 있다. 누가 나서겠어요,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객소리 없이 따르는 겁니다.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디까지 가버렸냐? 사건을 은폐하는 건 물론이고 이 사건을 변조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불법으로 탈취하고 점유하지 않으면 이 범죄를 은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4월 25일 날 새벽에 바로 탈취해가지고 불법 점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청와대가. 그래서 실사구시의 눈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찾아 들어가 보면은요, 청와대 이 기밀도 보여요. 청기가 누설되는 거는 청와대가 누설하거나 경찰이 터뜨리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실사구시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실사구시 능력만 갖추면은 얼마든지 그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종 5일간 경찰이 시신을 불법 점유했다. 이게 이제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핵심 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요, 손정민 5일간 실종 처리하고 있었죠. 실종으로 간주하고 실종이라 그러면서 모든 일을 진행했죠. 그래서요, 경찰 중간 보고서에 보면은 3시 38분까지는 손정민이 살아있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경찰이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3시 38분에 돗자리에서 손정민이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 3시 38분 이후까지도. 그런 목격자 중에 제1그룹 제일 위에 올려놓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는 물론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 3시 38분에 찍힌 사진에 보면은 옆에 A 옆에 A가 전화 걸고 있는데 그 옆에 손정민이고 뭐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헛개비를 받든지 아니면은
경찰이 만들어낸 가짜 목격자든지 뻔하죠. 그래서 경찰이 4월 25일 3시 38분까지는 살아있었으니 손정민이 살아있었으니까 3시 38분부터 4월 30일 인양할 때까지는 실종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종. 예? 근데 이거는 경찰 얘기고, 그러면 증거에 기초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손정민의 행방불명 시간은 2시 18분에서 3시 38분 사이입니다. 2시 18분 사진에서는 손정민이 이래 뻗어서 누워있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손정민의 존재가 확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시 50분까지 거기 목격자가 거기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믿지 않더라도 2시 18분에 손정민이가 거기 누워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게 죽은 손정민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3시 38분 사진에서는 A 옆에 손정민이 없어요. 그럼 손정민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A하고 손정민이 늘 세트로 다녔는데. 그러면은 2시 18분과 3시 38분 사이에 손정민이 행방불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요, 손정민은 스스로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은요, 누가 손정민 시신을 가져갔을까? 이걸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옆에 앉아있던 중대잠바 A, 중대잠바 입은 동석자 A가 어떻게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겠죠?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옆에 혼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랬다면은 무언가의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대잠바가 어떤 조치를 했다는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누군가가 손정민의 시신을 가져갈 때 협력했던 것은 틀림없다. 왜 협력했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 그걸 거부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지켜보기만 해도 그건 사실은 협력한 거죠. 자기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발적으로 협력했냐, 불가항력으로 협력했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대잠바 A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손정민을 누가 데려간지 그건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정민을 살해한 집단이 손정민을 데려갔을 가능성, 이것도 1% 이하입니다. 손정민을 살해 집단이 데려갔다고 할 것 같으면 미친 짓이죠. 그 얼마나 위험한 짓이에요. 우선 데려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람들 눈에 다 띄고, 그 다음에 처치곤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양쇼 때 보니까 경찰이 시신을 보관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사 그 시신을 이 사람들이 이제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경찰에 협력하기 위해서 하수인으로 동원되었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손정민 시신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곧바로 경찰에 넘겨줬기 때문에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시신을 가져간 건 누구냐? 여기 가능성 99%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100% 경찰입니다. 경찰이 그래서 시신을 5일간 손정민 시신을 불법 점유하고 있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첫째로 경찰선 두 척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령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양쇼를 했죠. 그죠? 이 인양쇼는요 4월 30일 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경찰이 이 사건의 청와대 요구에 맞춰가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제 손정민이 사고사로 처리해야 되겠죠. 사고사로 처리하다 머리를 짜내는 게 뭐냐면 익사 시나리오일 거예요. 안 그러면 인양쇼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익사 시나리오의 하이라이트, 익사를 정말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인양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시신을 인양했다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인양쇼를 준비한 겁니다. 익사 시나리오는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4월 30일 날 인양을 했다면 적어도 그 전에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그 전부터 플랜 다 짜져 있다. 시나리오 다 짜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양쇼를 하자면은 경찰이 시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안 가지고 있으면 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익사 시나리오와 인양쇼의 필수 조건이 뭐냐? 손정민의 시신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겠죠. 그래서 경찰이 4월 25일 날 새벽부터 누구의 어떤 지령을 받은지 알 수가 없지만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시신을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벌입니다. 그 작전으로 보이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경찰 순찰자 4대가 그 현장에서 한강공원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지점에 출동을 합니다. 4대가 출동을 하는데 그 4대가요 접촉사고 때문에 왔다. 음주 측정 때문에 추가로 왔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기에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심야에 그죠? 3시에서 4시 그 사이에 접촉사고에 차가 4대나 출동하고 더구나 무슨 차까지 출동합니까? 한강경찰대까지 차까지 출동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작업을 해요. 뭘 했을까? 보세요. 처음에 들어간 게 3시 38분에 들어갔어요. 근데 4대 중에 마지막에 들어간 게 한강경찰대 승합차. 저게 4시 30분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온 거는 4시 18분부터 4시 40분 사이죠. 총 1시간이고 1시간 걸리는데 한강경찰대는 4시 30분에 들어가지고 40분에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가가지고 뭔가 실어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손정민 시신을 싣지 않았냐 추측을 해봅니다. 2차입니다. 승합차.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시 30분쯤 실어가지고 3시 40분쯤 싣기 시작해서 3시 40분에 여기를 통과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 동원을 해요. 처음에는 이 배의 시를 생각했던 뭐예요. 손정민 시신을. 근데 그래가지고 서치라이트가 비친다든지 이거 뭐 배의 서치라이트 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요. 배가 드나들면서 여기에 훤하게 보이던 강물 있죠. 그죠? 강물을 전부 그 CCTV 동영상에서 전부 시커멓게 보이도록 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의 움직임을 못 보도록 하겠다는 거죠. CCTV에서. 이거는 배로도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손정민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움직이는 듯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이게 조직 동원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뭐 경찰의 작전을 우리가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희한한 사람들이 다 출동을 해요. 그래서 4시 반쯤에는 손정민 시신이 경찰에게 넘어가지 않았냐 추정해 봅니다. 그러면은 경찰은 손정민 실종 5일간 뭘 했느냐? 공식적으로는 손정민이 실종됐잖아요. 그죠?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 동안.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걱정을 하고 수색을 하고 그죠? 얼마나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경찰이 실제로 한 일은 뭐냐? 5일간 시신을 불법으로 점유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던 그 시신을 그들의 익사 시나리오에 따라서 4월 30일 인양 쇼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왜 시신을 확보한 게 4월 25일이잖아요. 그죠? 5일 후에 다시나 지나가지고 5일 후에야 인양쇼를 벌였을까? 자, 목적이 뭘까? 첫 번째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폭행치사로 갈 가능성이 치사로 사람들이 알게 될 상황이었잖아요. 왜? 좌열창이 그 시신에 좌열창이 딱 보였거든요. 그 심각한 좌열창이 2개나 있었거든요. 그 오른쪽 뺨에 또 시신이 이 피가 엉켜 있는 게 사진을 찍혔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폭행치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폭행치사를 익사로 어떻게든지 바꿔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바꾸기 위해서는 시신을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이 피사를 익사로 바꾸는 게 주목적이라면 그 이튿날이나 한 이틀쯤 지나가지고 하루나 이틀쯤 지나가지고 인양쇼를 벌였으면요 더 그럴듯해 보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이미 사건 끝났을 겁니다. 왜? 유튜버들도 의문점이 별로
안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대로 속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청와대의 뜻대로 아주 쉽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왜 5일이나 끌었을까? 인양쇼를.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보죠. 두 번째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손정민 사망 사건이 단순한 사망 사건이 아니고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것도 중국과 관련된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일 경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럴 경우에는요, 지금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소중공 정권 아닙니까? 중국을 높은 봉우리라고 하고, 우리는 작은 봉우리라고 하고,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하는 아유 속국 근성, 4대 근성이 뼛속까지 파고든 정권 아닙니까? 친중권 중공 정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예를 들면 아무리 뭡니까 미세먼지가 날아와도, 그 다음에 동해 일대에 그 원전을 뭐 수없이 지어도,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어선들이 한국 해양을 뭐 엄청나게 침범해도 꽥소리 한마디 못하는 게 이 소중권 정권, 소중공 정권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약 관련, 중국과 관련된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이 있다면요, 중국 대사 말 한마디에 벌벌 길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면 이 소중권 정권은 어디든지 이 사건을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마약 관련 사건이 아니야. 중국 관련 사건이 아니야. 단순한 그 실족사야. 이렇게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그걸 이제 경찰에 요구했겠죠, 그죠? 그래서 소중권 정권과 경찰이 결사적으로 은폐하고 날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는 꼴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나는 이 정권에 굉장히 요직에 있는 사람의, 말하자면 지존파의 그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그 이 손정민을 죽인 주범일 가능성이 있다, 이래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런 정도 사건이 아니고 중국과 관련된 사건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판단입니다. 중국이요, 지금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저가 당했던 걸 지금 미국에 되갚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주 무기가 뭐냐면 아편이 아니고 펜타닐입니다. 그래가지고 에포크타임즈 2019년 10월 18일자 보도에 따르면요, 펜타닐은 중국과 미국의 화학전쟁이다, 이런 기사가 뜹니다. 2014년부터 펜타닐 사망한 사람이 급증해가지고 2017년에는 펜타닐로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래요. 그 왜 그러냐? 중국이요, 굉장히 상값에 이 펜타닐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1kg에 5,000달러 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150만 달러 한대요. 에? 몇 배요? 1000배, 300배. 여하튼 이거 뭐 막 게임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걸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벌이는 일종의 화학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중국을 이제 추구하는
트럼프 때인데요. 트럼프는 중국에서 오는 소포를 점검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어요. 근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중국발 마약 전쟁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드러난 게 이번 손정민 사건이다. 한국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입니다. 근데요, 이거 보고 깨어나지 못하면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요, 내가 볼 때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대학들이 특히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의 대학들이 이 중국의 마약 침략의 거점이 되고 있어요. 요번에 만설이 된 중앙대도 아주 중요한 거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하여튼 이 사건을 마약 사건으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어떤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골든건 동영상이 찍혔잖아요. 그죠? 그 골든건 동영상에서 골든건이 아직 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요, 골든건은 펜타닐을 가르치는 말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 원자 기호의 그 그림이요. 꼭 총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모양인데 이게 그 약효가 그죠? 어마어마해가지고. 몰핀의 그 100배라 그러니까. 그래서 골든건이다. 어마어마한 얕은 약효를 자랑하는 이 마약이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경찰과 종이가 0시 28분에 손정민 일행이 12시 27분, 0시 27분에 신라면을 구입해 갔다는 걸 영수증을요, 꼭꼭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선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의점에 드나들던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라는 것도 그 편의점 직원에 의해서 거의 밝혀졌어요. 그런데요, 왜 경찰과 종이가 이 신라면을 신라면 사간 걸 그렇게 숨겼을까? 그 이유를 마약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 그렇게 여러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이 은박지가 마약 흡입의 도구, 밑에서 불을 때가 전기가 나도록 해서 그걸 흡입한다고 해가지고 도구로 사용된대요. 신라면 팔 때 끼워주는 그 은박지 이 그릇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시 32분에 손정민과 흰옷 입은 사람이 편의점을 나와가지고 쿠팡이츠에서 오는 배달 받으러 가죠. 그죠? 그때 흰옷이 달려가면서 뭔가 빨아먹는 모습인데요. 그게 펜타닐일 것이다 하는 추측이 많아요. 그리고 그건 뭐 막걸리 간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전혀 막걸리 아니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 유튜버들이 실험도 하고 막 크게도 보여주고 하던데 그 펜타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거 볼 것 같으면요. 이 사건이 알게 모르게 마약 냄새가 막 풍기죠. 그렇죠. 숨길락 하고, 그 다음 골든건이라는 게 아예 마약을 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이 마약 사건이라면은
마약 사건에는 사람 몸에서 마약 성분이 잔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잔류한데 우선 세 번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시신에서 마약 성분을 배출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이걸 우선 추정을 해보면은요. 보세요. 익사로 만드는 데는 하루 이틀면 충분하죠. 그러면 오히려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근데 5일 동안이나 사건을 붙잡고 있다가 익사쇼를 한 거는 5일이 걸리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힌트를 주는 게 골든건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건이 펜타닐이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이게 맞다면 여기 사건과 관련되는 사람들의 몸에 뭐가 지금 잔류하고 있다? 펜타닐 성분이 잔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펜타닐 성분을 시신에서 펜타닐 성분을 배출하는데 사람 몸에서 이 펜타닐 성분을 배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펜타닐 체외 배출 소요 시간 그 아메리칸 어딕션 센터라는 곳에 그 마약 그 말하자면 치료센터예요. 부속 치료센터에 나온 글입니다. 펜타닐은 몸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요것에 대해서 선언하는데요. 그래서 펜타닉 드럭 테스트 약물 검사를 하게 되면요. 소변에서는 최대 3일간 나온대요. 그 다음에 혈액에서는 48시간 이틀간 나온대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서는 최대 3개월 동안 검출된대요. 근데 또 타액 검사라는 것도 있는데 타액 검사는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대요. 자, 그런데요. 손정민 사망 사건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엄중하게 이 문제를 풀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성역도 금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손정민을 성인처럼 모든 것이 착한 사람처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 네 번째로는요. 손정민 시신에 펜타닐이 잔류했을 가능성이 없을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 예로서 하나 꼽아볼 수 있는 게 아까 그 0시 27분에 저걸 했다 그랬죠. 그 뭡니까? 신다 하면 샀다 그랬죠. 그때도 여하튼 그 일행이 저걸 흡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펜타닐이라든지 여하튼 마약류를 흡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손정민과 흰옷 입은 이 사람이 편의점에서 나와가지고 그 쿠방이츠 배달물을 받으러 갈 때
1시 32분에서 33분 사이에 CCTV 동영상에서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이상한 동작을 합니다. 이것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고화질로 복원된 사진을 볼 것 같으면요. 여기 보세요. 흰옷 입은 사람이 있죠. 흰옷 입은 사람인데 그 왼팔이 뒤로 떡 뻗쳤을 때인데 뻗쳤는데 무언가 들고 있어요. 들고 있는데 이 위로 그죠? 무언가 뿜어져요. 뿜어져. 휙 뿜어지는 게 꼭 주사바늘에서 주사바늘 그 누르면 있잖아요. 그죠? 그 물이 쭉 뿜어지는 주사약이 뿜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좀 크게 확대해 본 게 이겁니다. 이게 들고 있는 게 보세요. 이 흡사 같은 주사기 모습이잖아요. 주사기 모습이 흡사하잖아요. 그래서요, 나란히 걷다가 흰옷이 뭔가 왼손에 꺼내들고 왼팔로 손정민한테 어깨동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민이가 그 어깨동무를 풀어요. 근데 흰옷이 팔을 풀면서 뒤로 빼는데 그 왼손에 든 것에서 아까 얘기했던 요 분무가 주르륵 나옵니다. 그게 뭘까? 그리고는 이 왼팔을 그죠? 손정미 엉덩이 쪽 그쪽으로 가져가요. 그러자 손정민이가 앞으로 달려나가거든요. 이 장면이 진짜 저는 지금 뭐 하는 장면일까? 이 왼손에 든 것이 혹시 주사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손정민이 흡입했든지 아니면은 손정민한테 강제로 주입했든지 간에 손정민 몸에 펜타닐이라든지 다른 어떤 마약 성분이 잔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없애는데 그게 자연 배출되는데 길게 잡아서 5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인양쇼를 5일 후에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한 이해는 지금까지는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마치겠습니다.